세종대학교와 청주대학교 그 첫 번째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청주대학교 물론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진상으로 봤을 땐 약간 좀 의외인 두 팀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좌측에 있는 팀에서는 관동대가 가장 우승 후보로 꼽혔었는데 네. 아쉽게 32강에서 탈락하면서 이제 세종대와 청주대가 올라왔는데요. 일단 뭐 프렌드십에서 좀 하위권들 팀들끼리 경쟁하긴 하지만 결국에 4강까지 올라온 팀이면 그 팀 중에서는 강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수비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세종대와 그리고 공격력으로 지금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청주대 오늘 경기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경기 전에 양팀 선수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잠깐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 분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종대학교와 청주대학교 양팀의 모습을 잠시 좀 살펴보셨습니다. 양팀 엔트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세종대학교 좀 적은 숫자로 계속해서 경기를 치러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좀 걱정이 된다는 한승민 의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네, 일단은 오늘은 18명의 엔트리가 나와 있는데 리그에서도 12명, 13명이 그 즉시 전력감으로 사용되는 그런 스쿼드를 계속 사용해 왔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스트 11, 특히 베스트 11 선수들의 체력 누적 상태가 상당히 조금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18명 선수 중에서도 그 한 교체로 사용될 선수가 한 3, 4명, 많아봤자 3, 4명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4강까지 올라와서 이제 세종대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이재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11명의 선수도 보고 계십니다. 뭐 라인업에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군요. 8강 때 청주대학교에 5골 넣는 장면을 보셨는데 그때와 포메이션도 그렇고 거의 뭐 변한 게 없습니다. 네, 그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조성준 선수가 이제 센터포워드 김정재 선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고 조성준 선수가 올라온 그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재승 선수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네, 최전방에서 좋은 활약, 특히 공중볼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김정재 선수가 오늘은 서브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세종대학교가 충분히 좀 대비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경기 전에 좀 만나보셨잖아요. 네. 어떻던가요? 사실 세종대에서 김정재 선수에 대한 이제 제공권을 좀 따내기 위해서 네, 원래 4-4-2 포메이션을 쓰다가 오늘은 3-4-3 전술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원래 김창수 선수 지금 중앙 센터백을 보고 있는데 원래는 센터포워드 선수였거든요. 네. 가장 좀 제공권에서 좀 경쟁력 있는 선수였는데 센터백까지 내리는 작전을 했지만 오늘 아쉽게도 김정재 선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좀 포메이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드네요. 청주대학교 포메이션이 상당히 좀 길게 나왔습니다. 자, 세종대학교 투혼이란 두 글자가 좀 눈에 띄는데요. 소개는 한승민 해설위원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투혼 자체가 이제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네. 세종대학교 보면 그렇죠. 뭐 다른 학교도 다들 뭐 투혼의 그런 플레이를 하겠지만 세종대학교 이제 11명 그 고정된 선수들이 리그 경기부터 정말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혼이란 말을 붙여봤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구죠. 나소 패트리어트. 오늘 저 공이 어느 팀에게 승리 미소를 지어줄까요? 청주대학교 뭐 폭주기관차 여러 언론에서 뜨고 있고 특히 KBO 리그 신문에서도
폭주기관차는 말을 청주대학교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력이죠. 네, 일단 3경기 15골을 집어넣으면서 경기당 5골 계속 넣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올라온 그 홈페이지의 기사를 보면 방심하면 얻어맞는다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심하면 얻어맞는다 보다는 상대팀에게 이제 자기네들 경기를 보면서 선전포고를 미리 해두는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대 맞을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네.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청주대가 지난번 경기를 보면서 느꼈는데 득점력이나 결정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플레이가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크로스가 올라가기 전까지 패스 미스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패스 성공률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세종대에게 또 덜미를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양 그리고 팀의 대결을 네, 토너먼트에선 수비 조직력이 강한 팀이 또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세종대가 또 팀의 중심, 팀의 핵심들이 수비 쪽에 많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4강까지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청주대도 공격력이 좀 앞서지만 수비 조직력이 좀 강한 세종대를 상대로 좀 힘들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연세대도 잡았던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또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양 팀의 진영이 바뀝니다. 세종대학교가 오늘 홈 배정을 받았는데요. 경기장 오른쪽에 먼저 위치를 하겠고 청주대학교가 경기장 왼쪽에 위치를 합니다. 양 팀 모두 자신들의 주 유니폼이죠. 푸른색,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 청주 파란 옷, 세종대학교 빨간 옷, 그리고 주부심은 형광색 옷. 오늘 그라운드 안에 같은 상의 그리고 뭐 스타킹까지 뭐 같은 색깔을 참 좀처럼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양팀 하의가 색깔이 똑같네요. 네. 뭐 스타킹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하의 같은 것도 크게 뭐 신경은 쓰이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주대에서 진영을 바꾼 거를 보면은 바람도 많이 불지 않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건 햇빛 때문에 바꾼 것 같은데 네. 네, 그 장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청주대학교도 뒤늦게 스크럼을 풀고 경기장 안쪽으로 입장을 합니다. 자, 청주대학교가 8강전에서 중부리그 8위였던 배재대학교를 상대로 5대0 뭐 대승이죠. 네. 대승을 거두고 올라왔고 세종대학교는 사실 관동대학교가 떨어지면서 좌측에 있는 16팀 가운데 그래도 가장 강하다고 얘기했던 한민대학교를 상대로 1대0 꺾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8강에서 꺾고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4강전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청주대학교가 경기장 왼쪽 푸른색 유니폼, 세종대학교 경기장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입니다. 바로 세종대 4-4-2로 다시 바꿨죠, 바로. 네. 역시 김정재 선수가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세종대학교 김광명 감독이었는데 일단 그라운드 안에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고 곧바로 또 원래 자신들이 즐겨 썼던 포메이션으로 바로 또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김창수가 최전방에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역시 중요하겠죠. 네. 제대로 된 임기응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앞쪽으로 침투 패스 넣어줍니다만 일단 세종대학교가 측면적으로 걷어냅니다. 일단 옆줄 나가기 전에 일단 볼을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앞쪽 김창수 쪽으로 연결해봤습니다만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청주대학교 자기 진영 김창곤. 초반부터 청주대 공격적이죠. 네. 경기 전에 청주대학교 오세훈 코치를 한번 만나봤는데 오늘도 5골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부담스럽다고. 지금 반대쪽에서 지난 8강전에서 첫 번째 골을 터뜨렸던 조용준 선수가 오늘도 팀의 첫 번째 슈팅을 한번 기록해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슈팅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조용준 선수의 이번 대시도 좋았고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도 좋았고요. 일단 지난 8강전보다는 패스가 약간 더 세련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합. 조성준이 볼을 따내나요? 두 선수 사이 약간 좀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천성빈이 앞으로 길게 내창공. 압박도 좋네요. 네. 다시 한번 청주대학교 던지기 볼로 가져옵니다. 8강전에 청주대 배재대 중계하기 전에 저희가 좀 미리 와서 세종대의 경기를 봤거든요. 판민대의 경기. 그렇지만은 선수들이 그 당시에도 조금은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보였거든요. 특히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한민대에게 거의 모든 공격권, 주도권까지 내주면서 멍울에서 오른발 슈팅이네요.
내주면서 사실은 세종대학교가 좀 굉장히 힘든 경기를 네. 8강전에 치르고 올라왔어요. 대구대와 광운대 후반전 경기를 보는 듯 할 정도로 한민대가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꼭 그 동점골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패배하고 말았죠. 후반전에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네. 근데 끝까지 버텨낸 세종대 수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쉽게 물러설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일단 김광명 감독의 머릿속에 어떨지 잠시 표정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표정이 살짝 좀 굳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슴으로 볼 트래핑 세종대학교 일단 뒤쪽으로 볼 내주는데요. 반대쪽으로 한번 길게 연결합니다. 일단 바운드 되기 전에 볼을 먼저 살려내는 세종대학교. 그러나 볼을 따내고 있죠. 청주대학교 밀고 올라가는데요. 박지훈. 스피드 빨라요. 박지훈 빠르네요. 뒤쪽에 있는 천성빈이 일단 먼저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하지만 박지훈 굉장히 빠른데요. 지난 8강 경기에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수훈 선수로 박지훈 선수를 꼽아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었는데 일단 많은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죠. 일단 프렌드십 4강 혹은 우승 뒤쪽으로 흘렀어요. 첫 번째 찬스. 골키퍼 선방입니다. 황민재 골키퍼의 좋은 선방. 저 공이 또 저렇게까지 흘러가네요. 네. 자, 여기서 김창곤의 롱스런이죠. 자, 뒤쪽으로 흘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궈줬는데요. 공민현이 뒤쪽으로 슬쩍 흘려주는 과정도 참 좋았고요. 네. 한 번 더 떨궈주죠, 조성준이. 지금 코너킥 넘어가죠. 반대쪽에서 일단 수비 머리에 먼저 맞았는데요. 바운드 되면서 다시 한번 볼을 가져옵니다. 이재승 그대로 나가게 놔두는군요. 오른쪽에서 던지기를 한 선수는 누군가요? 천천히 뛰어오고 있는데요. 등번호 8번 달고 있는 노현빈입니다. 노현빈의 던지기 앞쪽으로 짧게 주죠. 강성빈 일단 뒤쪽 다시 한번 노현빈. 지금은 던지기죠. 지금 일부심에 몸에 맞았는데 괜찮다고 하긴 하네요. 또 해프닝이 또 일어났었어요. 주심의 몸에 맞는 장면은 참 많이 봤었는데 부심의 몸에 맞는 장면은 처음 봅니다. 그것도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흘렀고 투바운드 이후에 일단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중앙에서 이강현 왼쪽을 바라보는데요. 만약에 공이 좀 더 아래쪽에 로 공이 갔다면요 경기가 중단됐을까요? 글쎄요. 잠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 뒤로 흘려줘요. 세종대학교. 첫 번째 슛을 놓치는군요. 자 지금은 너무 아쉬운데요. 세종대학교. 지금은 이강현 선수 플레이가 볼을 잡아놓고 템포를 조절하는 것이 골키퍼를 좀 제쳐두고 골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상민 골키퍼 정한섭 골키퍼 속질 않았어요. 김창수가 흘려준 공이 정말 기가 막혔고 잡아놓고 골키퍼 한번 움직임을 보고 차려고 했는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공이 오는 걸 보고 움직였죠. 정한섭 골키퍼가. 첫 번째 오른발 컨트롤 때 정한섭이 장승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결국 주요했단 말씀이신데 다시 한번 몸싸움으로 볼 따냅니다. 김창수죠. 두 명 사이. 김창수, 살려냈어요. 그러다 파울입니다. 파울이네요. 투혼이란 말씀을 써주셨는데 세종대학교 경기 초반 상대 선수를 좀 거칠게 몰아붙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자신들은 체력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근데 그렇지만 이번 1대1 찬스는 정말 아쉽네요. 네. 양팀 골키퍼 광민재 골키퍼 정한섭 골키퍼가 시작하자마자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아주 막아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창수. 이번에는 백헤딩에 조금 빗맞았어요. 그러나 다시 자신이 가져옵니다. 왼쪽으로 열어주는 거. 이번엔 좀 짧았군요. 특히나 양팀이 방금 주고받았던 유효 슈팅 2개는요 말 그대로 골키퍼 없으면 들어가는 골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골키퍼가 거의 100%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좋은 슈팅이었는데 양팀 골키퍼들이 잘 막아냈습니다. 뒤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공. 일단 상대 수비를 잘 제치면서 중앙으로 연결합니다.
백용호 뒤쪽으로 내줬고, 자 뒤에서 이어받는 노현빈. 자 양팀 8번 끼리의 몸싸움인데요. 다시 한번 앞쪽 이재승. 이재승이 크로스 넘어갈 때 상대 수비에 먼저 몸에 맞았고, 일단 볼을 먼저 확보하는. 자, 앞쪽으로 흘러갔죠. 아 중원에서 어렵게 볼을 확보하는 세종대학교. 오른쪽으로 한번 크게 열어주는데 일단 헤딩 뒤쪽으로 그대로 흘렸고 김창수가 다가갑니다. 그렇지만 세종대가 공격 전개하는 과정이 나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김창수 지금 몸싸움 좋은데요. 다시 한번 앞쪽으로 꺾어준 거 페널티리 안쪽입니다. 올려야죠. 조금 앞에 백용호가 잘 막고 있어요. 아직 끝줄 나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뒤로 빼야 뛰죠. 돼요. 좋아요. 강민욱이 대준공 크로스 넘어갑니다. 김창수 쪽인데요. 그대로 흘렀고 청주대학교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이재승. 자, 중앙에서 조성준. 다시 한번 이재승 쪽으로 가는데 옵사이드죠? 업사이드는 뚫어냈고요. 볼 나가기 전에 살려냈습니다. 중앙으로 크로스 넘어가는데요. 바운드 되면서 국민연을 지나갑니다. 오늘도 조성준 선수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네. 패스 정말 좋았죠. 청주대학교 조성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박지훈, 특히 두 선수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지난번 경기에서 두 선수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국민연이 조금은 두 선수에 비해서 많이 활약을 펼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저희가 거는 기대가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지금 프렌드십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 득점 순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게 바로 국민연이거든요. 뒤쪽에서 최인규도 지난 8강전에서 골을 뽑아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트를 입고 있기에 굉장히 좀 더운 날씨인데 네. 선수들 몸은 참 빨리 풀릴 것 같습니다. 청주대학교 선수들은 1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벌써 또 몸을 다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앞쪽 조성준. 또 좋은 좋아요. 패스죠. 왼쪽에서 크로스가 넘어옵니다. 공민현! 크로스 바로 넘어가는군요. 방금도 좋았죠.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조성준이 기가 막히게 내줬고 김창곤의 오버래핑도 좋았고요. 크로스도 정확했습니다만 국민연의 패스가 슈팅이 조금 높았습니다. 조성준 좋아요. 자, 여기서 김창곤의 크로스 넘어가죠. 완벽한 노마크였는데, 자 오늘은 글쎄요 패스 성공률이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 청주대학교예요. 많이 여유로워 보이죠? 정말 멋진 장면. 들어갔더라면 그림이 한번 아주 멋진 그림이 완성될 뻔했습니다. 자기진영 김창수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넣어주는데요. 두 선수 사이 볼 여유있게 따냅니다. 신현준. 백용호가 지키고 있는 저 수비 라인 참 뚫기 힘든데, 일단 뭐 성화대와의 기권승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4경기 1실점이란 말이죠. 네. 앞쪽으로 다시 한번 붙여준데 이번에는 패스미스입니다. 감기가 유행은 유행인가봐요. 저도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좀 돌면서 목이 잠겨서 좀처럼 좀 풀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승민 해설위원도 지금 기침도 좀 나고 콧물도 아직 좀 나고 그러시죠. 네. 좀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 게 요즘 감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돌려주죠. 크로스 넘어갑니다. 김창수죠. 뒤로 흘렀고요. 여기서 걸리진 않는군요. 영모션에 걸리면서 문유현 다시 한번 올려주는데요. 확실히 세종대도 만만치 않아요. 네. 몸싸움 이겨내면서 국민연에게 연결이 됐는데 조금 외로워 보입니다. 3명이 둘러싸면 9번의 김대산 그리고 4번의 김준호, 뭐 이런 선수들이 국민연을 아주 적극적으로 마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챔피언십, 프렌드십 그리고 유리그 리그 경기까지 합해 보면은 2명 제칠 수 있는 선수는 있는데 3명 제칠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한 99.9% 선수들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확률을 따지면 세 번째 제끼는 선수는 무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선수들도 상황이지만 좀 어느 정도 의식하고 드리블 시도를 한다면 3명까지 무리한 시도는 안 해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기서 뛰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안쪽.
지금 걷어내는 공이 약간 빗맞았습니다. 사실 3명 제치는 동작, 세계에서 가장 드리블 잘하는 축구 선수도 확률은 반반도 안 되거든요. 네. 지금은 밀었죠. 네. 8번입니다. 노현빈 선수의 파울. 넘어졌다 벌떡 일어났던 10번 이강현, 오늘 신현준, 그리고 이강현, 김창수 3명이 이끌고 있는, 그리고 11번도 있죠. 강민욱 선수까지. 세종대학교 이 공격 라인이 청주대학교의 좋은, 특히 프렌드십에서의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이 수비진을 어떻게 상대할지. 공 끝까지 따냈어요. 박지훈이 오른쪽으로 와 있습니다. 가운데로 접어주죠. 최인규 쪽. 최인규의 드리블이 좀 길었군요. 세종대학교 찬스를 엿보고 있는데요. 가운데로 접고 들어옵니다. 문유현이, 글쎄 이건 패스였을까요? 아니요, 슈팅으로 갔어요. 슈팅인가요? 사실 한 번 더 대각선으로 치면은 더 좋은 슈팅이 나올 수 있었는데 따라오는 수비를 좀 의식하고 말았어요. 청주대학교 골키퍼입니다. 정한섭. 조금 전에 이강현의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막아냈던 정한섭 골키퍼. 조성준 좋아요. 뒤쪽 김창곤. 조성준이 많이 쳐져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공민현 쪽을 바라봅니다만 그대로 키를 넘겼고요. 뒤쪽에서 앞으로 길게 연결해줍니다. 김창수. 일단 머리로 살려냈는데 백용호가 먼저 돌아서는군요. 참 백용호의 수비는 글쎄요, 8강전에서도 봤습니다만 안정감이 있어요. 일단 네. 신장도 굉장히 좋고 188cm인데요. 김창곤 다시 앞으로 붙여줍니다. 조성준. 한 명은 여유있게 제쳐내죠. 2명째를 상대합니다. 그러나 뒤쪽으로 연결! 첫 번째 골! 청주대학교! 이재승이네요. 전반 14분입니다. 조성준이 점점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고 있죠. 네. 이제 양보까지 합니다. 오세훈 코치가 엄지손가락을 한번 들어 올려 보이는데요. 선수들이 좀 해이해질까봐 표정을 일부러 좀 관리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저도 운이 잘 따랐어요. 뒤쪽 빈 곳 잘 봤죠? 네, 저게 좋은 시야거든요. 네. 대부분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크로스 올리게 되면 골문 앞으로 붙여주기 마련인데 여유롭게 제껴두고 눈은 시선은 골문 쪽, 그러나 패스는 뒤로 갑니다. 사실 저게 눈에서 파란색 물체가 보인 거거든요. 불체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좀 재밌는 표현이네요. 바운드 되면서 정한석 골키퍼에게 연결이 됩니다. 이재승, 팀의 첫 번째 골. 지난 8강전에서는 5번들의 잔치였는데 오늘은 글쎄요 6번들의 잔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좋아요. 또 빠져들어가네요. 지금은 공민현의 마지막 터치였죠? 오세훈 코치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쉬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세종대학교 김광명 감독입니다. 뒤쪽 볼은 흘렀죠. 확실히 청주대학교가 패스 성공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패스 성공률이 8강에 비해서 아주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면서 결승전에서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프렌드십 4강에 올라온 4팀 가운데 3팀이 수도권 서브리그거든요. 챔피언십도 그랬죠? 네, 챔피언십은 4강 중에 2팀이었죠. 네, 2팀이었고. 그러네요. 네, 울산대 한남대는 다른 리그였고, 동국대 홍익대가 수도권 서브리그였는데, 잘하면 결승에 올라간 프렌드십 2팀, 챔피언십 2팀, 합이 4팀이잖아요. 그 중에 수도권 서브리그 3팀을 또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승에 올라갈 팀은 수도권 서부리그는 적어도 2팀은 된다는 소리죠. 최소 2팀이죠. 챔피언십 한 팀, 프렌드십 한 팀 해가지고. 네.
네, 뒤쪽으로 흘려줬고 여기서 세종대학교가 꺾고 만약에 청주대학교를 꺾고 올라간다면 이제 두 팀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올 시즌 서부리그 잔치가 되겠죠. 네, 만약에 오늘 청주대학교가 승리해서 올라간다면 결승 4팀 가운데 3팀입니다. 공민현이 욕심을 좀 내보는데요. 뒤쪽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이재승. 뒤로 좀 주려고 뒤를 슬쩍 봤는데 동료 선수가 없어요. 골라인 아웃되면서 세종대학교 골킥입니다. 자꾸 조금 전 그 골이 좀 생각이 나는데 참 예쁘게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만들어줬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성주 선수 3학년이고 이재승 선수는 2학년인데 조성주 선수가 재승아 예쁘게 차서 넣어 이러고 그렇게 이렇게 싹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뒤쪽으로 좀 흘렀죠. 자, 일단 선취골을 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선수들로서는 좀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가 지금 3경기 연속 5골을 넣었던 팀, 거기에 선취 실점, 전반적 비교적 이른 시간에 말이죠.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수들의 발놀림도 글쎄요, 전반 초반보다는 좀 많이 무뎌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뒤쪽에서 지금도 좀 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죠. 크로스 넘어가죠. 뒷선에서 최인규 커버내는군요. 잘못 맞았죠. 슈팅도 잘못 맞았는데 수비 발까지 걸리면서 이번에도 좋은 찬스를 날려버리네요. 여기서 박지훈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빨라요. 이번에 뒤쪽으로 똑같이 45도로 내줬죠. 지금은 수비가 허드레지 않았으면 골키퍼 손끝에 걸리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주대학교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네, 볼을 너무 띄우지 않으려고 조금 살짝 건드린 그런 감이 있었는데. 네. 이재승의 코너킥 넘어가죠. 다시 한번 헤딩. 여기서 또 슈팅. 뭐 거침없습니다. 청주대학교. 일단 골문이 시야에 보이고 지금 슈팅 찬스다라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지금 발이 나가고 있어요. 벌써 7번째 슈팅입니다. 뭐 기록으로 봐도 일방적이네요. 양팀 아직 파울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만 슈팅 숫자 7대2고요 코너킥도 2대0이고요 지금도 볼 따내죠. 그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세종대학교 두 번째 반칙이고요. 세종대학교가 좀 이른 시간에 선수를 교체하는군요. 14번 김정대를 빼고 17번의 이상원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프리킥이 먼저일까요? 교체가 먼저 이루어지는군요. 자, 14번 김정대가 나오고 17번 이상원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지금 김정대 선수가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해요. 사실 걷는 모습이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프리킥을 길게 내차는 정한석 골키퍼. 세종대학교가 다시 한번 길게 올려주는데요. 배경호가 무릎으로 내준 공 다시 한번 연결이 됩니다. 이강현. 좋아요. 자, 이강현이 좀 외로운데. 네, 공격 숫자가 많이 부족하죠. 오버래핑을 좀 뒤늦게 들어가고 있어요. 휘슬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계속 진행돼야죠. 다시 한번 오른쪽. 패스가 좀 깁니다. 전성빈이 글쎄요, 공격적인 모습을 물론 좀 보여주려고 지금은 했습니다만 상대 지금 왼쪽 라인이 상당히 좀 거세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성준이라든지 혹은 17번의 박지훈이라든지 끊임없이 그쪽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전성빈 선수의 수비적인 부담감도 상당한 좀 프레셔가 될 것 같아요. 전성빈 일단 머리로 먼저 걷어냈고 청주대학교에 계속되는 던지기입니다. 박지훈 지금도 돌죠. 일단 이번에는 두 선수가 도와주면서 볼을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지훈이 볼을 따냅니다. 홍민현 다시 뒤로 내주죠. 오른발 꺾였는데요. 지금은 깃발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일단 수비가 먼저 몸싸움을 통해서 볼을 걷어냅니다.
아, 그러면서 이재승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몸싸움하면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선수 위에 이제 세종대학교 선수가 좀 넘어지는 네, 같이 약간은 엉켜 덮치는 골이 됐죠. 그렇죠. 아, 고민현 욕심 안 부렸어요. 아, 동일선상이군요. 아, 그러면서 머리가 네, 눌렸네요. 머리가 광민재 골키퍼의 엉덩이 쪽을 엉덩이 쪽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약간 좀 부상이 있었는데 일단 이재승 선수는 일어납니다. 김광명 감독 일찌감치 선수를 한 명 교체시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일단 뽑아 들었습니다. 물론 선수 교체는 5명까지 가능합니다만 이재승 선수가 목을 좀 계속 만지고 있군요. 일어나려고 목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뒤에서 뒤통수 쪽에서 이제 광민재 선수의 광민재 골키퍼의 그 엉덩이 쪽과 부딪히면서 목에 좀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훈 서두르지 않는데요. 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옵션을 서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자, 이번 역습 찬스인데 김창수. 네, 여기도 공격 숫자가 많이 부족하죠 이번에도. 자, 반대쪽에 들어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최인규가 지금은 다소 좀 무리하게 도전을 해봤군요. 이강현 선수가 먼저 팔을 썼다라고 한번 어필을 해보는데요. 자, 여기 이 싸움인데 사실 이 전부터 몸싸움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종대에서는 더 공격하기 수월하거든요. 세트피스 상황이. 네. 지금 역습 상황에서 공격 숫자 많이 부족해서 공격하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세트피스에는 충분히 공격 숫자를 보강해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풀킥을 준비하는 선수는 박거정입니다. 중앙 수비를 맡아보고 있는 박거정인데요. 전방에 5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죠. 넘어갑니다. 김창수 뒤로 좀 길게 넘어가는군요. 김대산이 좀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다소 좀 깊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이 좀 무섭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주대학교에서는 위험지역에서 될 수 있으면 파울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김창수라는 높은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있고 뒤쪽으로 돌아 들어간 선수들의 움직임도 세종대학교가 좋기 때문에 볼을 살려내는 조성준은 특별한 위치가 안 보이죠. 오늘은 빈 곳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팀의 공격 활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성빈이 반대쪽까지 따라와서 조성빈에게 파울을 한번 해보는데요. 일단 세종대학교 좌우 측면에 있는 측면 수비수들의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천성빈이 오른쪽에 있다가 지금 왼쪽으로 좀 옮긴 것 같고요. 조성준은 오늘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네. 수행하고 있거든요.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노현빈 가까이 올라가죠. 헤딩. 자, 지금 어렵게 넘어지면서 김준호가 볼을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뒤쪽 김창곤이 측면에 있는 강신규에게 템포도 잘 조절하고 있고 오늘 청주대학교가 글쎄요 8강보다는 경기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모습이 좀 많이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8강전에선 그런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5골 넣어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까지 좀 들었었는데 오늘은 좀 여유있게 경기 컨트롤을 잘 해주고 있군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청주대학교 4백은 아주 든든하게 자신들의 수비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배경호 중앙으로 돌리는데요. 김창곤 다시 뒤쪽. 상대 수비를 좀 끌어내고 싶은데 좀처럼 나오질 않는군요. 세종대학교가 다시 앞쪽으로 박지훈 쪽으로 붙여주는데 청주대학교를 아주 열렬하게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천성빈 선수가 누워 있는데요. 전성빈 선수가 좀 글쎄요 상대 왼쪽 라인을 좀 막으면서 좀 구체적인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들 것도 들어오죠. 오른쪽 발인데요. 글쎄요. 전성빈 선수가 오늘 완장을 차고 나왔는데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종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이고요. 전성빈 선수가 결국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자, 오른쪽 발 쪽에 약간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볼다툼 과정에서 좀 밟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접질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볼이 흐르는 과정을 쫓아가다가 지금 넘어졌거든요. 네. 일단 응급 처치를 받고 있는 전성빈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엎친데 덮친 격이 되겠죠. 네. 사실 지금 청주대 컨디션으로 봐서는 베스트 라인업을 운영해도 지금 상당히 버거운 상대거든요. 세종대학교 입장으로서는. 앞쪽에서 김창수가 볼을 잡기 전에 먼저 김영관이 그 앞을 잘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김형관 선수는 올해 이제 2학년이 된 선수고요. 찬영! 뭐야? 정면 쪽에 노현빈 선수도 볼을 오늘 터치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창곤 땅볼로 공민현에게 다시 뒤쪽 패스 좋군요.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김창곤의 크로스 뒤쪽에서 조성준 두 번째 골! 정말 청주대 골들은 거의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조성준이 골을 집어넣으면서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벌써 한 골 1도움이거든요. 조성준 대단하네요. 청주가 사실 이곳 경기가 열리고 있는 김천과는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런 거리에 있어서인지 청주대학교 응원하신 분들이 조금 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사이드로 뿌려주는 스루 패스가 정말 예술이죠. 지금 세종대 선수들이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투터치만에 조성준 선수는 슈팅을 할 때 굳이 세게 차려고 하지 않아요. 느린 장면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청주대학교가 공격권을 이어가는데요. 그냥 빈 곳으로 톡 갖다 대기만 하죠. 지난번에 8강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참 예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슈팅이 말이죠. 지금은 청주대학교 파울이군요. 조성준의 모습, 팀의 두 번째 골. 확실히 이번 프렌드십에서 조성준의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네. 한 명이 맞기 힘들 정도였던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반 29분에 조성준의 골이 터지면서 벌써 2대 0입니다. 김준호가 앞쪽 이강현 측면으로 나가는군요. 측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문유현 다시 한번 짧게 2대 패스 시도해봤습니다만 수비가 좀 많습니다. 신현준 돌파할 공간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김준호가 먼 거리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앞쪽에서 박지훈이 좀 막아서고 있었죠. 뒤쪽에 김창곤, 김형관, 강신규 앞쪽으로 스루 패스 연결을 한다는 것이 김준호에게 잘렸습니다. 반대 봐야죠.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밀고 올라오면서 노현빈이 볼을 따냈고 박지훈 템포를 조절합니다. 오른쪽 측면 이재승이 다시 뒤쪽 노현빈 반대로 한번 길게 열어주는데요. 그쪽에는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세종대학교 볼을 따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세종대학교 어떤 공격 전개가 이루어질까요? 김창수의 키를 그대로 넘겼고 하지만 세종대학교 계속되는 공격. 지금은 막판에 좀 걸려 넘어지고 말았군요. 지금 줄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청주대학교가 수비 라인 지금은 두 선수가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강신규의 드리블이 좀 길었군요. 이번에는 자 오른쪽에 들어오는 선수가 열렸어요? 있는데요. 자 뒤쪽에서 오른발 슛은 많이 벗어납니다.
여긴데 뭐 생각해? 강민욱의 슈팅. 좀더 차분하게 김광명 해라, 감독이 민욱이. 차분하게. 약간 좀 선수를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업돼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좀 선수들에게 좀 침착해라, 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대 0으로 밀리고 있다고 해서 슈팅을 또 남발하는 것은 또 분명히 좋지 네. 않은 모습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자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공민현 내준다는 것이 좀 짧았군요. 방금 전엔 특히나 오른발이었으니까 더 무리였죠. 네. 만약에 왼발이었으면 가마차할 수 있는 각도가 생길 수 있었는데. 아마 김광현 감독의 어떤 주문을 좀 들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똑같은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주변을 좀 본다든지 뭐 이렇게 좀 침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신규가 다시 한번 측면 쪽, 김창곤 수비 쪽에서 나오는 공을 다시 처리하는 강신규입니다. 저런 거 하나하나 처리할 때도 좀 집중을 해줘야죠. 아, 조성준. 다시 뒤쪽 박지훈, 좁은 공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요. 다리를 내밀면서 공민현이 볼을 뺏어 옵니다. 공민현 두 명 사이. 역시 세 명은 힘들어요. 네. 일단 천성빈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죠. 뒤쪽에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선수가 천성빈인데 일단 응급치료를 받고 들어와서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종대학교 일단 벤치 쪽에는 교체돼 나갔던 13월의 김정대만이 앉아있고 특별한 선수는 또 보이질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지금 몸 푸는 선수 2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게 마지막 2장일 것 같아요. 네. 아, 조성준인데요. 다시 한번 앞쪽 공민현 흘려주고요. 킬패스 그대로! 뒷쪽에서 빈번. 참 예쁘게 참았는데 골키퍼의 오른발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슈팅이죠. 헤딩으로 걷어낸 공 다시 한번 뒤로 흘렀고요. 최인규 최인규 왼발. 이번에는 수비 맞고 오른쪽으로 많이 꺾입니다. 공민현이 욕심을 부리지 않네요. 네. 광민재 골키퍼 오늘 선방 뭐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두 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돼 있죠. 네. 뭐 실점한 장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의 좀 한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따라가지 못하는 네. 모습을 여러 차례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짧게 던져준 공. 자, 이번에도 스틸입니다. 뺏어서 밀고 나오고 있는데 조성준 되나요? 연결됐어요. 밀어주는데요. 세 번째 골. 벗어납니다. 최인규가 아쉽네요. 조성준, 공민현 그리고 최인규까지. 여기서 조성준은 기가 막힌 왼발 패스. 여기서 공민현도 잘 받아냈죠. 그리고 욕심 없이 잘 밀어줬는데 너무 좀 발 뒤꿈치 쪽에 맞았나요? 반대쪽을 잘 보긴 했습니다만 결국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세종대학교가 일단 지친 몸을 좀 추스르기 위해서는 골이란 아주 좋은 약이 필요할 텐데 글쎄요, 청주대학교 수비가 좀처럼 허락을 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지훈 좋아요.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 대격권 돌파 슛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슛은 아닌 것 같고 이재승에게 좀 연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다분히 크로스로 보였거든요. 네. 광민재 골키퍼의 골킥은 중앙선 부근에 떨어집니다. 2명 3명 사이. 일단 볼을 따내는 김창수. 김창수가 일단 높이도 높입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좀 상대와의 거친 몸싸움 자체를 좀 즐기는 선수로 네. 보여요. 좀처럼 밀리질 않습니다.
백용호 앞쪽으로 연결해 왔는데 고민현 선수에게 미치지 못했군요. 뒤쪽으로 흐르는 공 박거정이 측면 쪽으로 내줍니다. 김대산 다시 한번 여기서 잘림 위험한 테네. 고민현의 중앙으로 연결하는 공 김준호가 볼을 따내옵니다. 오른쪽 일단 잘 열어주었는데요. 측면으로 나가지 않았죠. 강민욱. 자, 올라가는 강민욱의 볼이, 크로스. 좀 길어요. 이강현에게 미치지 못하는군요. 뒤쪽으로 흐르는 공 다시 한번 측면으로 내줍니다. 측면에서 문유현의 자, 크로스. 올라가는 김창대. 민욱이 저기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김창대 뒤쪽으로 넘어오면서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찌할 수 없는 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준호가 중앙 수비를 보고 있다가 아예 위로 지금 올라와 있고 몇몇 포지션에 좀 교체가 좀 있어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김대산, 문유현, 다시 김대산. 찍어 차주자 역시 김창수 쪽을 바라보는데요. 김창수 헤딩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받아주러 선수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강현이 바깥쪽으로 빠졌거든요. 네. 약간은 팀플레이에 조금은 아쉽네요, 많이. 들어가세요. 저거에서는 아무리 좋은 슈팅이 나와도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헤딩 슛이. 박지훈이 다시 내줬고요. 조성준. 세 명을 뚫지는 못하고 일단 뒤로 내줍니다. 김준호 다시 앞쪽 이강현. 측면에 있는 강민욱. 쉽게 못 나오는 것은 뭐 숫자적으로도 부족합니다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피드를 좀 살리기도 힘들어요. 지금 같은 이런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김대산이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만 김창곤이 걷어냅니다. 강신규 청주대학교 캡틴 일단 뒤로 가는군요. 김영관이 다시 측면으로 내주고 자신은 뒤로 물러납니다. 김창곤, 김영관. 그 세종대학교 선수들이 지고 있지만 저 공에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저것까지 따라가게 되면 이제 볼이 왔을 때 뛸 수 있는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좀 많이 아쉽네요. 김창곤이 다시 한번 앞쪽으로 찍어주는데요. 조성준. 결국 볼을 따내서 연결을 해줍니다. 앞쪽에 있는 박지훈. 페널티리 안쪽 지금은 넘어지면서 천성빈이 잘 걷어냈습니다. 박지훈이 스피드가 빠르니까 가속도로 붙이기 전에 끊어냈어요. 네. 김준호 다시 측면. 지금 글쎄요, 그라운드를 화면으로 보시기에 가로로 쑥 잘라서 지금 위쪽 반만 쓰고 있는 양 팀인데요. 다시 측면 뒤로 한번 돌리고 있는 세종대학교 광민재 골키퍼가 이번엔 화면 아래쪽이죠. 왼쪽을 이용해보기 시작합니다. 김대산 앞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두 명에게 이어서면서 볼을 뺏겼고 최인규가 오른쪽을 선택하는군요. 이재승 달리는 동작이 좀 독특합니다. 이재승 선수가 이재승이 다시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 뒤쪽으로 노현빈이 슬슬 따라오는데요. 노현빈 쪽으로 갑니다.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지점 김창곤까지. 앞쪽에 조성준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는군요. 조성준의 옵사이드입니다. 청주대학교 오늘 경기 첫 번째 옵사이드. 광민재 골키퍼가 나와서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는군요. 앞으로 연결됐고 헤딩 뒤쪽으로 일단 흘려줬는데요. 이강현 저 둘러싸이죠. 세 명이죠. 힘들어요. 축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삼각편대가 삼각편대 혹은 삼각대형 뭐 이런 말들을 참 자주 쓰는데 오늘 청주대학교는 전반전 볼을 중심으로 3명의 선수가 삼각형을 예쁘게 만들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본다면 축구는 삼각형이 예술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민현이 다시 뒤쪽으로 내줬는데 최인규 좋아요. 어드밴테이지를 받고 측면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이재승 아. 한번 접고요. 올라가죠. 조금 길어요. 좀 기네요. 조성준인데 다시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죠. 조성준의 두 번째 옵사이드. 재빠르게 연결하는 세종대학교. 경기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비에서 볼 돌리는 것도 네, 조금 힘들어 쉽지가 보입니다. 않습니다. 경기장 반대쪽에는 세종대학교 축구부 필승이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 청주대학교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자, 지금도 나가기 전에 살려냈죠. 김창곤 한번 접고 왼발로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가고요. 넘어갑니다. 뒤쪽으로 흘렀고요. 이재승 트래핑이 다시 올려주죠. 올라갔네요. 홍민현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이재승 트래핑이 바깥쪽으로 빠졌어요. 네. 하지만 또 굴하지 않고 국민연에게 또 연결을 해주는 그런 모습 참 여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넘어오죠. 네. 바운드보다는 회전을 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코너킥 넘어가죠. 반대쪽 길게 갑니다. 이재승 헤딩 안쪽으로 넣어준다는 것은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어가고 말았군요. 중앙에 있는 3명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이재승 선수가 신장이 그다지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헤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44분) 추가 시간은 글쎄요 얼마가 주어질까요? 세종대에서는 이번 세트피스 좀 잘하고 전반전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다시 박거정이 나와서 또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앞쪽에는 4명의 선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쪽엔 신현준이 약간 처져 있고요. 오늘 신현준이 너무 보이진 않는데요. 세종대학교 입장에서는 박거정의 프리킥. 김창수가 역시 떨궈줘야 김창수. 되는데, 김창수가 떨궈주는 것도 쉽지 않게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은 이제 10여 초가 남았고요. 추가 시간이 별로 주어질 것 같진 않네요. 대기심의 움직임도 그다지 많지 않죠? 헤딩 높게 솟구친 공. 웬만하면 떨어지는 공은 청주대학교 선수들이 다 가져갑니다. 다시 뒤쪽 최인규가 내줬을 때 그대로 주심은 전반전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2대0이군요. 청주대학교의 엄청난 공격력이 예상은 됐습니다만 일단 세종대학교의 저항 자체를 좀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스코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2대0 뒤지고 있는 입장에서 세종대가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청주대에서는 또 힘 빼기 작전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세종대가 말려들고 있지는 않지만 말려들 수 없을 정도의 체력인 것 같아요. 조금은 초반전에 더 힘들 것처럼 보이고 청주대에서는 오늘도 또 5골까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전반전에만 2골이 터졌습니다. 청주대학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아마도 편집돼서 나올 그 하이라이트 영상 자체도 청주대학교 쪽이 거의 다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군요.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천종합 운동장입니다.